안녕하세요. 덥고 지치는 여름 방송 한 주 쉬면서 재정비를 좀 해보려다가 놀면 뭐하나 싶은 생각에 다시 입을 털러 나왔습니다. 저희는 23cm의 한경진, 윤수정입니다. 사실 이번 주 방송을 휴재하고 23cm 방송의 그 무궁한 발전과 안녕, MZ세대 문화 창달과 번영을 위해 개편을 좀 준비해보려고 했었어요. 굉장히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네요. 다만 한 주라도 청취자분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방송을 찾게 됐습니다. 네, 자발적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출근을 감행했는데요. 그렇죠. 실은 저희가 앞으로 방송 개편으로 이런저런 코너를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그중 한 코너를 살짝 오늘 맛보기로 좀 털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대파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스튜디오에 파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대파하면은 채불암 시리즈의 유행어죠. 가 유명한데요. 채불암 시리즈라니 너무 옛날로 가신 거 아닌가요? 신선한 대파 코너, 왜 뜬금없이 대파를 들고 나왔느냐 질문을 답을 드리자면요. 저희 23cm 팀원들이 원래 뭔가를 사재끼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과오만 있고 좀 돈이 없는 관계로 늘상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살피고는 있지만 소박하고 맞습니다. 친근하고 좀 사소한 것들 위주로 끊임없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신발 같은 패션뿐 아니라 하다 이젠 각종 농축수산물에도 관심이 맞아요. 많고요. 네. 해서 멤버 모두가 온갖 생활 소비재와 마케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요걸 이야기로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털어보고 경제산업, 유통 이슈까지 섭렵하는 코너를 마련 중인데 코너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MZ세대가 아시다시피 요즘 업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소비층이거든요. 일단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모니터하는 게 좀 재미가 있기도 맞아요. 하고 때론 철학적인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저희의 그 특장기, 소비 요정으로서의 기질을 가감없이 발휘해서 2030의 눈높이로 소비 트렌드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수정 기자, 오늘 방송 반응 괜찮으면 이제 계속 이거 한번 달려보는 건가요? 만약에 반응이 조금 안 좋다, 좀 거시기하다 하면 뭐 코너 이름 살짝 바꿔서 다시 포장지 갈아 끼우는 방향으로 가보는 것으로 하는 것도 네, 역시 신문사 놈들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주제 대파를 들고 왔는데요. 2021년 스프링 썸머 시즌 K 농산물 씬에 충격을 안긴 핫 아이템이죠. 상반기 농산물 시장에서는 대파의 재발견이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대파라는 양념 채소가 오랜 세월 철저히 스트릿 씬에서 주로 설렁탕, 치킨, 삼겹살, 라면 같은 대중 친화적인 아티스트들과 왕성한 콜라보를 보였지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은 드물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몸값이 엄청 뛰면서 그 변화에 센서티브한 트렌드 세터들, 힙스터들이 대파를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대파 인증샷이 아트피스 반열에 올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 대파 에디터인 줄 알았어요. 패션 잡지에서 나오는 그 보그체라고 하나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 네, 김장철 앞두고 2021년 FW 농산물 트렌드 한번 짚어 긴장하십시오. 이제 김치를 또 보그체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튼 다시 알아들으실 수 있게 풀어드리면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대파를 장황하게 띄웠느냐, 요즘 MZ세대들이 베란다가 없으면 방 안,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동네 텃밭을 마구잡이로 개척을 해서 대파, 고추, 상추, 각종 야채를 길러대고 있다고 하네요. 집에서 야채를 길러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텃밭 가꾸기는 이제 코로나로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슬슬 유행을 타다가 지난 3월쯤에 난데없이 파테크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파테크요? 네, 근데 유행한 이유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대파 출하량이 크게 줄어가지고 3월
달에는 대파 도매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배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6배면은 굉장히 많이 치솟은 건데 이게 그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변동한다는 패러디가 많잖아요. 그거에 좀 빗대서 대파와 재테크를 합성한 팟테크, 대파코인 같은 유행어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대파값이 너무 비싸니까 직접 길러서 돈을 아낀다는 뜻으로 팟테크란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 저도 몇 개월 전부터 팟테크에 뛰어든 사람이라서 이번 주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샤넬백을 사는 샤테크, 뭐 롤렉스 시계를 사는 롤테크, 나이키, 래플 스니커즈에 투자하는 뭐 슈테크. 정말 많은 재테크가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최신 트렌드는 팟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들으시고 이게 무슨 파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파로 재산을 불린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네네. 비싼 파 키우기를 좀 장난스럽게 표현을 한 단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팥값이 많이 뛰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소매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작년 3월 달에 대파 상품 1kg당 가격이 2,077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3월에는 6,982원으로 3.4배가 뛰었습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네네. 오른 거죠. 그리고 1,000원, 2,000원 하던 파가 대형마트에서 한 당 가격이 얼마까지 올랐는지 아세요? 네, 선생님 모르겠어요. 네, 8,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이 정도면 요즘 폭염에 많이들 드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의 한 2잔 마시고도 남을 가격이죠.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8,000원까지 금파가 됐다는 거죠. 파한다네요. 그럼 왜 이렇게 팥값이 비싸졌을까?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연구기관인데 왜 때문에 좋아하시나요? 그냥 제가 농수산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양념채소 관측 그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팀 이름이 양념채소 관측팀이에요? 네, 그런 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파에 진심이신 분들이 잔뜩 네네, 계실 것 같은 네네. 팀이네요. 그 요즘 젊은 세대 말로는 이제 대파 쪽으로는 상당히 근본 있으신 분들이고요. 양념 채소 연구 쪽으로는 이제 찐이신 분들이에요. 찐 연구 예. 하시는 분들. 네네. 근데 이 팀장님 말씀은 되게 간단했어요. 대파는 땅에다가 심으면 그냥 쑥쑥 크는, 키우기가 되게 어려운 작물이 아니어서 그닥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작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건 제가 제대로 증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팥테크 요새 하고 있어서 파를 네.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파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럼 3시간 뒤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딱 자라 있어요. 진짠가요? 정말 빨리 자라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빨리 자랍니다. 하여간 이렇게 파가 키우기가 되게 쉬운 작물인데 그래서 네. 전국 이곳저곳에서 다 생산이 되는데 그 1월부터 4월까지 그 팥값이 되게 뛰었던 그 문제의 대파는 네. 주로 그 시즌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 대파가 나오는 시즌이었대요. 근데 이 전라도 대파의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긴 장마가 있었고 뭐 태풍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올해 초에는 한파 폭설로 동해가 발생해가지고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공급량이 확 줄어버린 거네요. 네네네. 올해 초에 진짜 좀 눈 많이 왔었죠. 안 그래도. 네네네네. 그래서 결국 저도 이제 팥테크에 나서게 됐던 거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네. 수정 기자가 이제 식물만 키우면 애들이 약간 좀 힘을 잃는다. 그리고 시무룩해지고 조금 침울해한다. 이런 어디서 소문 들으셨어요? 제가 다 듣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 들이신 대파 친구는 조금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제가 그동안 몇몇 반려식물들을 여러 차례 무지개 다리를 건너보내서 뭐 식물 킬러라는 네.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안았었는데 사실 그 대파가 너무 비싸서 키운 것도 있긴 했지만 잘 자란다고 해서 키웠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잘 자라고요. 일단 뭐 팥테크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반려식물로서도 강추드리는 식물입니다. 지난번 그 미라클 모닝 방송할 때 그 수정 기자가 네. 본인 입으로 이제 자기가 30분 동안 줄넘기 3,000개 뛰었다라고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아니 진짜예요. 근데 약간 대파 폭풍 성장도 약간 MSG가 좀 가해진 게 아닌가. 아닙니다. 진짜 저는 네. 항상 진실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기자의 사명이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진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홈 가드닝이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집에서 오니까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식물을 기르면서 좀 안정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요게 또 대파의 그 화제성이 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소셜미디어에 들어가면 제 동지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매일 자기가 기르는 채소를 인증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었고요. 인터넷에서 아예 채소 키우기 세트, 그러니까 뭐 스티로폼 화분에 뭐 대파 같은 경우에 대파를 아예 심어가지고 배송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까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인스타에 팥테크, 뭐 팥 키우기 이런 걸 해시태그 검색을 해봤는데 네네. 사진이 한 2만
2만 장 정도 됐더라고요. 많아요. 진짜 많이 올리세요. 근데 사진 또 어찌나 그렇게 잘 찍는지 네. 대파로 MZ세대가 대동단결을 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네, 그 대파 자체뿐만 아니라 직접 키운 대파를 좀 넣은 요리, 특히 라면 인증샷도 굉장히 인기고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관상용으로도 너무 좋은 게 이게 네. 삐죽삐죽 올라오면 초록색이 네네. 정말 푸릇해서 사진을 찍으면 진짜 이쁘게 나오고 살짝 요새 인기인 관상화분 중에 스투키라는 식물 좀 네, 들어보셨어요? 뾰족뾰족하게. 네, 맞아요. 그거랑도 좀 고개 얇은 그러네. 버전으로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네네. 그래서 라탄화분 같이 좀 이쁜 화분에 넣어주시면 정말 예쁩니다. 대파를 네. 라타나분까지 네. 해가지고. 아유, 저희 집 대파가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제가 네. 대파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파같이 솔직히 하찮아 보이는 것에 왜 이렇게 이다지도 애정을 쏟을까? 지금 약간 대파 비하 발언하신 거예요? 아, 이쁘다니까요. 네, 너무 이렇게 만화 보는 것 같고 괴상하고 아, 엉뚱하고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 파테크, 대파코인, 뭐 반려대파 같은 신조어들 계속 만들면서 진심으로 대파를 아끼잖아요. 네, 대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느낌이 지금 된 거죠. 아, 그러면 뭐 파사모, 뭐 네. 대게파 뭐 이런 거. 아유, 그 단어는 좀 선을 넘는 제가 단어인 것 같고. 성공했나요, 제가?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취향을 좀 드러내면서 서로 모이는 모습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이게 해시태그라고 하죠. 그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 가면 샵으로 붙여서 뭐 대파, 우리 집 대파 인증하는 그런 거로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또 따로 부르는 용어가 태그니티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태그니티? 태그니티요? 네. 검색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구글 소환하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해시태그의 태그에다가 커뮤니티 단어를 합친 말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을 좀 MZ세대들은 마음껏 드러내는 심지어 그걸 드러내는 단순 드러내는 걸 떠나서 널리 소문을 내고 홍보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성향을 좀 보이는데 네. 요걸 MZ세대가 해시태그로 좀 뭉치는 성향이 보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해시태그로 이제 네. 연대하는 그런 그쵸. MZ세대의 소비 성향이 파테크 같이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유행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맞아요, 걸로 보면 맞아요. 되겠네요. 예. 실제로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MZ세대를 좀 겨냥한 태그니티 마케팅에 많이들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네. 왜 그 이제 유통업계에서 그 자기들 상품 홍보할 때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막 덕지덕지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젊은 세대들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제 연대감을 표출을 하면서 상품이 더 잘 팔린다는 거죠. 네네. 특히 젊은 세대가 밸런스 게임, 취향 올림픽 같이 서로의 취향을 좀 공유하는 놀이 문화에 좀 익숙한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부먹, 찍먹, 뭐 아, 맞아요, 맞아요. 극호, 뭐 핵극호. 맞아요. 특히 2030 세대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적 취향, 뭐 호불호에 따라서 서로 모임을 좀 나누고 온라인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쳐 모이기를 좀 주저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세분화된 소비자 취향을 가지고 이제 네. 기업은 상품 기획을 하고 그쵸. 뭐 예상 답안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매출을 쭉쭉 뽑고 뭐 그런 셈인 거네요. 그쵸. 이런 상품을 내면 이런 해시태그가 만들어질 거다. 아예 그런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좀 재밌는 그 최근에 유행이 됐던 해시태그 중에 하나가 왜 민트 초콜릿 마니아층을 일컫는 민초단이라는 네네네네. 해시태그가 진짜 올해 핫했잖아요. 네. 민초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결속력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 네. 심지어 해병대도 무섭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저 민초단 몇 개야 막 이런 거. 아유, 맞아요. 해병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만나면 항상 어이 해병 너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민초단도 서로 민초단을 가지고 네네.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수정 기자는 민초단이신가요? 저 민초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 할 때 속해 네. 있으면 좋다는 여러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그쵸. 경상도, 전라도, 고대, 해병대 여기에 이제 파사모, 민초단 그쵸, 이렇게 그쵸. 들어가는 건가요? 굉장히 끈끈하게 무리짓기를 좀 좋아하는 게 또 한국인들의 특성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대파를 처음부터 갑자기 그 대파로 다시 얘기가 돌아왔는데 대파를 이제 처음부터 좋아하지는 않았고 네. 이제 후천적으로 학습한 계열이에요. 대파를 학습하셨다고요? 기자 출신 작가분 네. 중에 이제 김훈 김훈 작가님의 네. 소설을 읽다가 제가 대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 김훈 작가님도 대파 많이 하셨나요? 제가 김훈 작가의 문학 세계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이제 순수한 독자로서 거의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하는데 네. 이분 진짜 대파의 진심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소설 읽잖아요. 그러면은
공무도화라는 네. 소설이랑 뭐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뭐 이런 유명하죠. 네네. 네. 저는 내용은 하나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대파 부분만 기억이 나요. 대파만 유독 기억이 나셨군요. 그러니까 글빨이 너무 좋으시니까 진짜 좋으시죠. 네네 대파 묘사만으로 그 대파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대표하는 이제 네. 대파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김훈 작가를 오늘부터 제가 속한 파사모 크루의 약간 수장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모셔야 돼요. 명예회장님으로. 명예회장님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청취자분들께도 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제 대파 대목을 좀 몇 개 적어왔거든요. 네네. 이제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유수정 기자가 좀 잠깐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부담이 확 되는데 갑자기 ASMR 방송이 된 느낌이네요. 김훈 소설 공무도화의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정수가 비닐봉지에서 대파 한 단을 꺼내 노모키에게 내밀었다. 굵구나. 파는 희고 굵은 게 맛있어. 흰 밑동이 시원해. 다른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겨울파가 더 달고 시원하구나. 고생을 많이 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 시원하고 달아지나 봐요. 철학적입니다. 네, 한 대목 더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도 참 좋은 표현인데 달걀을 풀어야 해. 파만 넣으면 단맛이 뒤가 날카로워. 달걀이 들어가면 날카로운 게 포근해져. 둥그러지지. 뜨거운 국물 속에서 달걀이 파맛을 끌어당겨서 달래는 것 같아. 김훈 작가 네. 기자 출신이어서 그러신지 좀 사악하신 것 같아요. 왜요? 어떤 게요? 치트키 쓰신 거잖아요. 대파라면. 이거는 진짜 이길 수가 없는 조합이죠. 그쵸. 이건 진짜 못 참습니다. 그쵸, 조합만으로도 못 참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작품이 라면을 끓이며잖아요. 요거는 경진 기자님께서 한번 대파가 나오는 대목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야 되나요, 제가? 네. 네, 지금 BGM도 깔아드리고 있고요. 네. 나는 라면을 조리할 때 대파를 기본으로 삼고 분말 스프를 보조로 삼는다. 대파는 검지손가락만한 것 10개 정도를 하얀 밑동만 잘라서 세로로 길게 쪼개 놓았다가 라면이 2분쯤 끓었을 때 넣는다. 처음부터 대파를 넣고 끓이면 파가 곰고 풀어져서 먹을 수가 없이 된다. 파는 라면 국물의 천연의 단맛과 청량감을 불어넣어주고 그 맛을 면에 스미게 한다. 파가 우러난 국물은 달고도 쌉쌀하다. 아주 그 라면과 대파의 소신이 정말 강한 파를 손가락 검지 크기 10개로 넣는다.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넣어줘야 또 맛있죠. 그 약간 김훈 작가님이 대파 라면 레시피 역시 파플루언서답게 확실한 확고한 그 신념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 소비연구소 TMI 소비연구소. 윤수정 기자 지금 많이 지쳐 있으신 것 같은데. 낭독 한 번 하고 나니까 정말 훅 지치네요. 그래서 제가 대파 방송을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제 네. 근데 문제는 팥값이 6월부터 작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폭락을 한 거죠. 갑자기 이제 급락을 시작을 한 거네요. 네네. 연초에 팥값이 막 올라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다시 파 재배를 막 늘렸대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또 하반기부터 나오니까 농업관측센터에서는 네. 작년보다 팥값이 하반기는 계속 더 폭락할 거라는 식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름 따라간다고 대파에 비트코인 별명을 붙이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 저 이제 많은 분들이 파테크를 좀 손절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건지. 수정 기자도 이번에 그러면 손절 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저희 집 대파 너무 이뻐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거 너무 집에서 대파를 많이 키워서 값이 떨어졌나 이런 죄책감도 좀 생길랑 말랑한데. 크게 물리신 건가요? 그래서 대파 값이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이번 달 들어서는 작년 7월 달보다 25% 정도 더 저렴한 상황이래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 대파 시세 그래픽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마치 제가 샀던 잡코인들의 가격 하락 곡선이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비트코인 쪽은 네. 마음을 많이 비우고 지금 항상 다스리고 있어요. 마음을. 그쵸, 앱을 그쵸. 열지 않고. 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죠. 네네. 근데 대파마저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참. 그러니까요. 네. 잠시 눈물을 좀 닦고요. 예, 재배 면적도 확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최근에 거리두기가 갑자기 4단계로 향상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상향이 되면 소비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요. 마트, 식당, 급식소 같이 주로 이제 식자재가 들어가는 곳들의 발주량이 좀 급격히 준 것도 타격을 입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그 파무침을 꼭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인하게 보이는데 지금. 아,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제가 키우는 거 말고 마트에서 사다가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심심해가지고 농수산 물가 좀 찾아보고 있다가 네. 왜 찾아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그 대파 못지않게 애호박도 요즘에 거의 갈아엎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애호박도요. 네네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올림픽 어차피 집콕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메뉴는 이제 삼겹살에 파무침 그리고 애호박 고추장찌개 어떠신지 네.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포브스 선정이 아니고 23cm 선정 공식 올림픽 직콕 메뉴를 제시를 해주시고 있는데 네. 애호박은 또 왜 떨어진 건가요? 애호박도 이제 수급 조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진짜 막 울면서 지금 갈아엎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그 신세계 정용진 그 회장님 네. 인스타에 대파나 애호박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지난번에 코로나로 팔로 찾기 어려워진 못난이 감자를 좀 사달라고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해서 완판을 시켰던 맞아요.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희가 그 파테크로 키우는 것도 MZ세대들이 굉장히 꽂혀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지만 착한 소비 이것도 MZ세대들이 좀 꽂혀하는 키워드니까 네네. 특히 요새 이런 그 상생 경영도 유행이니 재계 인사분들은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좀 요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작물 위주로 많이 사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원래 저희가 대파로 시작해가지고 그 네. 취향 공동체 대표 주자 민트 초콜릿 그 네. 민초단 얘기를 또 한바닥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급격하게 당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평소에 4명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다가 2사람이서만 방송하려니까 네네. 좀 혈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저희 오늘로 이거 닿나요? 그러면 MZ 소비문화연구소 네. 지금 문 열었다 다시 닫는 건지 지금. 얼마 전에 올림픽 수영 200m 자유형 네. 그 대회 나가셨던 황선우 선수처럼 네. 지금 초반에 너무 오버페이스로 이제 대파를 너무 팠나 봐요. 들이팠나 봐요. 지금 너무 사랑해 주신 얼마 전 그 마라탕 특집에 이어가지고 네. 대파 특집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팰 때는 한 놈만 패자라는 생각에 오늘 대파 얘기로 금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민초단 이슈는 저희가 조만간 이른 시일 안에 집중적으로 다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최근 특히 발견한 그 괴랄한 신상품이죠. 민트 초코 소주를 좀 네네. 한번 직접 마셔보면서 품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그 반쪽짜리 그 11.5cm가 아닌 23cm 4명 완전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인데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 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 파무침 한번 팍팍 묻혀서 그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밥상을 한번 다 같이 차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한 주 되세요. 안녕. 안녕.